일시변제로 개인의 생을 빨리 끝내시려다 오히려 변제금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생은 상담, 서류 준비, 신청서 접수,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가를 받으시면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면 면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인가 결정까지 받아들이면 일단 저희가 해드려야 할 일은 다 해드린 겁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는 의뢰인분들은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인가 후에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이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사유가 어찌되었든 목돈이 생긴 경우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기다리느니 남은 변제금 한 번에 내고 개인의 생을 빨리 끝낼 수 없냐는 문의입니다. 일단 이러한 분들은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목돈이 생기셨으니까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시에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개인의 생을 빨리 끝내고 조기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일시 변제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시 변제 제도는 일단 채무자, 채권자, 법원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생을 빨리 끝내고 면책을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줄어듭니다. 일이 줄어드는 거죠. 반면 법원과 채권자 입장에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생 제도와 일시 변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을 숨긴 경우입니다. 개인의 생을 신청할 때는 재산이 이만큼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 인가받고 재산이 막 늘어나 있는 겁니다. 없던 아파트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매각해서 일시 변제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과 채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개인의 생 신청 당시에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서 청산가치를 부당하게 낮추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가 몇 억 있었는데 재산이 있으면서도 몇 천만 원만 갖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 변제를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재산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제 계획을 변경해서 청산가치를 더 높이고 변제금을 더 늘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개인의 생 이후에 마침 일이 잘 풀려서 소득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득이 높아져서 그 돈을 모아서 일시에 변제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 법원과 채권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고의가 없고 마침 일이 잘 풀려서 소득이 높아졌더라도 소득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변제금을 더 늘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자가 변제금을 더 높여달라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 변제를 신청함에 있어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늘어나서 일시 변제를 신청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일시 변제로 개인의 생을 빨리 끝내시려다 오히려 변제금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 변제 제도는 법에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생법원 실무준칙 444호를 통해 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요.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제2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시면 채무자는 일시변제 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호
변제 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 2호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 자료, 3호 채무자의 진술서, 4호 일시 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호와 2호가 핵심입니다. 목돈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부분과 재산이 늘어났으면 이에 대해 소명하라는 겁니다. 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서류를 보고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채권자들에게 사본을 첨부해서 의견 청취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신청서를 보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변제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제4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생이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 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 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 신고가 진실하였는지 여부, 면책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서를 기초로 판사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일시변제 신청을 유의하셔야 하는 겁니다. 일시변제가 적절한 대표적인 경우는 주위 친인척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친인척이 목돈을 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또는 정년이나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변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채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개인회생에서 벗어나고 면책까지도 벌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시변제 신청은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변제금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